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우뚝선 45층 빌딩 앞.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노인이 지하철 출구에서 걸어 나왔다. 이정우 만 71세. 깔끔하게 다린 회색 정장에 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회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이정호입니다. 경비실에서 선배 경비원 김상훈이 고개를 들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미 이 자리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호의 인사는 정중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서 오랜 직장 생활의 흔적이 엿보였다. 김상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일 하기 힘든데 참 성실해 보이시네. 첫 근무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이정호는 출입관리 시스템을 빠르게 익혔고 직원들에게는 정중한 인사를, 방문객들에게는 친절한 안내를 제공했다. 오후 2시쯤 한 중년 남성이 경비실로 다가왔다. 이정호 씨 맞죠? 인사팀 과장 박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근무인데 어떠세요? 다들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신입 경비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평온한 하루는 오후 5시에 끝났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지하주차장 입구로 다가왔다. 이정호는 매뉴얼대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죄송합니다. 출입증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운전석에서 50대 남성이 창문을 내렸다. 정장 차림에 그는 명백히 화가 나 있었다. 출입증? 나 누군지 알아? 죄송하지만 규정상 모든 차량은 출입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 김상훈 씨는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일 안 했는데? 이정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김상훈 선배님께서는 지금 순찰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너 며칠 됐다고 이렇게 나와? 내가 이 회사 전무 최재훈이야. 15년째 다니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출입증 없이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최재훈 전무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 나야. 경비실에 새로운 놈이 누구야? 응. 이정우? 그놈 당장 정리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 전화를 끄는 최재훈은 창문을 올리며 말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리고는 출입증도 보여주지 않은 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정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차량 번호와 시간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서울 12바 3456 17시 23분. 다음 날 아침 8시, 이정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비실에는 인사팀 박민수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호 씨,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어제 최재훈 전무님이 항의하셨어요. 너무 경직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출입증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말이죠. 박민수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임원급 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융통성이요? 네. 사실 경비 업무라는 게 단순히 규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회사 분위기도 파악해야 하고. 이정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부터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서요. 박민수 과장은 이정호의 담담한 반응에 더욱 미안해했다. 70대 노인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곳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아니에요. 저도 이런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거든요. 이정호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최재훈 전무라는 분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하시나요? 박민수 과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게 임원분들은 원래 좀 그렇군요. 이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경비실을 나서며 김상훈 선배에게 인사했다. 하루 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해고됐어요. 어제 그 전무님 때문에. 김상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분은 원래 성격이 그래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됐어요. 이정호는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의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는 이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어제 새로운 경비원 아저씨 해고됐다며? 응. 최재훈 전무가 화냈다고. 뭐 때문에? 출입증 확인하려고 했나 봐. 에이, 그 양반도 참. 융통성이 없어. 그래도 첫날부터 저러면 안 되지. 눈치도 없고. 요즘 어른들이 다 저래. 꼰대스럽다고. 하지만 몇몇 직원들은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분 되게 정중하셨는데. 맞아. 인사도 깍듯하게 하시고. 최재훈 전무도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첫날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이정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30년 넘게 살아온 이곳은 그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거실 책상에 앉은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 6월 14일. 최재훈 전무 추정 나이 52세. 차량 번호. 시간 17시 23분. 상황 출입증 확인 거부, 직권 남용. 발언 내가 이 회사 전무다. 15년째 다니고 있어. 6월 15일. 박민수 과장 해고 통보. 사유 융통성 부족, 회사 분위기 파악 못함. 김상훈 경비원 증언 원래 성격이 그래요. 이정호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40년간 쌓인 경험이 정리되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찰국 국장 이정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2018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7년간 근무했다.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감찰국장까지 올라간. 그는 수많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한 거래 관행을 조사해왔다. 융통성이라. 이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설립 1987년. 자본금 500억 원. 매출액 2조 3천억 원 2024년 기준. 주요 사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 김태영.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차례로 훑어보는 이정호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40년간 기업 조사를 해온 그의 눈에는 수상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출 대비 과도한 접대비, 설명이 모호한 용역비, 특정 협력업체와의 독점적 거래관계. 역시나 이정호는 새로운 노트를 꺼내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머리는 명석했다. 일주일 동안 이정호는 철저히 조사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의혹들이 드러났다. 한국종합건설 의혹사항. 2023년 하반기 급격한 매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340%. 특정 자재업 최대 성산업화의 독점 거래 3년간 780억 원. 최재훈 전무 개인 명의 고급 차량 구매 회사 법인카드 사용. 접대비 항목의 불명확한 지출 내역 월 평균 1억 2천만 원. 정부 발주 공사 수주 과정의 의혹. 이정호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신고 절차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세청 신고서, 신고 대상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신고 내용 탈세 의혹 및 개인비용법인 전가 의혹, 제출 자료 재무제표 분석서, 비교 자료 20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신고 대상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 부당거래 의혹, 신고 내용 독점적 지위 남용, 하도급법 위반 의혹, 제출 자료 거래 현황 분석서, 시장 점유율 자료 15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정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 그 모든 경우를 그가 직접 처리했다. 융통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정호는 오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국장님? 정호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김영수는 현재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 중인 이정호의 30년 직이었다. 잘 지내.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틀 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두 노인이 마주 앉았다. 그래서 경비원 일을 했다고. 김영수는 커피를 마시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심심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해고됐어. 하, 너답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한국종합건설이야? 그래. 혹시 알아?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라왔다가 빠진 적이 있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너 신고한 내용 봤는데 이거 상당히 치밀하네. 역시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야. 이정호는 웃었다. 나이 먹어도 보는 눈은 그대로구나. 이 정도면 조사 들어가도 충분히 문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되는 거야? 김영수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정호야,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지. 이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전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융통성 있게 하라더라고. 그게 뭐? 40년 동안 내가 본 모든 비리가 그 융통성에서 시작됐어. 규정을 어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법을 어기는 것도 쉬워지지.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경비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회사 전체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 사람을 보면 회사가 보인다는 거네. 그래. 그래서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야.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지. 김영수는 이정호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37년간 공직에서 청렴하게 일해온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어. 조사해보자. 고마워. 그런데 정호야, 너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혹시 뒤에서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 나는 이미 은퇴한 몸이고 잃을 것도 없어. 김영수는 이정호의 각오를 보며 감탄했다. 70대에도 정의감이 살아있는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그럼 공정위 쪽은? 내가 직접 연락해 볼게. 후배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 같은 시간 한국종합건설 본사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곧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주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6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한국종합건설 본사 로비는 평소와 같이 분주했다. 저기 누구야? 경비실의 김상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본사 앞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도착하고 있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뒤이어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로비로 들어왔다. 잠깐만요. 미리 연락을 주셔야. 인사팀 박민수 과장이 당황하며 나타났다. 긴급 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같은 시간 건물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도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입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웅성거렸다. 뭔 일이야? 국세청이랑 공정위가 동시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재훈 전무는 휴대폰으로 김태영 대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하고 공정위가 동시에 왔어요. 뭐?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긴급 조사라고 하는데. 제보가 들어왔나? 최재훈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머리에는 몇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컴퓨터는 압수되고 서류는 박스째 가져갔다. 직원들은 개별 조사를 받았다. 최재훈 전무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국세청 조사관이 최재훈을 별도 회의실로 불렀다. 이게 뭡니까? 개인 차량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신 건가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최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업무용으로. 제네시스 G92 업무용 차량인가요? 그것도 개인 명의로. 그리고 이 접대비 내역들.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다. 그 사이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한국종합건설, 국세청공정위 동시 조사. 탈세 독점 의혹. 익명 제보자의 정확한 신고. 수년간 쌓인 증거들. 건설업계 관행인가, 명백한 불법인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정호의 분석은 거의 정확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개인 비용 법인 전가 총 15억 원 최재훈 전무개인 차량, 골프 접대비 등. 가공 세금 계산서 12건, 총 8억 원. 역외 탈세 의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35억 원 은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성산업과의 독점거래 하도급법 위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중소업체 단가 후려치기. 담합 의혹 정부 발주 공사 3건. 김태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의혹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최재훈 전무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도 받게 되었다.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의 대화는 달라졌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제보자가 있다는데 누굴까? 내부 고발자인가? 아니면 경쟁사? 박민수 과장은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지? 뭔가 계기가 있었나? 김상우는 문득 생각났다. 그 경비원 아저씨. 혹시? 뭐?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한 달 후 서울 은평구의 작은 공원. 이정호는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무료 법률 상담 팻말을 걸어두었다. 어르신 임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네. 3개월째 안 줘요. 사장이 어렵다고만 하고. 이정호는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조언했다. 근로청에 신고하셔야 해요.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도 많고 어디 신고하는 것도 무서워서.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정호는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의 옆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비슷한 사례들을 도와준 기록들이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 했어요. 오래. 어떤 부서에서요? 그냥 사람들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 젊은 기자 한 명이 공원으로 찾아왔다. 혹시 이정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기자 이현주입니다. 한국종합건설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이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죠?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아시는 분이? 모르겠네요. 이현주 기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하루 근무하셨다는데 맞나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왜 하루 만에 그만두셨어요? 해고당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융통성이 부족해서라고 하더군요. 이현주 기자는 무언가 감을 잡은 것 같았다. 혹시 그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별거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요?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규정대로 일했을 뿐이에요. 기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별 보도가 나갔다. 한국종합건설 비리 제보자. 끝내 신원 밝혀지지 않아.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종합건설의 탈세와 독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 신원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제보 내용이 매우 정확하고 체계적이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제출한 분석 자료는 마치 수십 년간 기업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작성한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시민 인터뷰가 나왔다.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개인적인 이익도 없는데 공익을 위해 나서시다니. 요즘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어른이시네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틀 후 한국종합건설 본사 앞. 김상우는 여전히 경비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 부임한 임시 전무는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때마다 정중히 출입증을 제시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규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박민수 과장은 여전히 그날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분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 누구요? 이정호 씨. 경비원으로 하루 오셨던 분. 아, 그분요. 왜요? 나는 그냥 회사 눈치만 봤는데 그분은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설마 그분이 제보자는 아니겠죠? 박민수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다. 작은 규정 위반이 큰 비리의 시작입니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의 불법을 거부합시다. 김영수 국장은 동료들과 회의하며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이 많아. 아주 작은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큰 문제가 돼. 맞습니다. 출입증 확인 하나도 제대로 안 하는 회사가 법을 제대로 지킬 리 없죠. 그런데 제보자가 정말 누굴까요?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킬 생각이었다. 한 달 후 이정호는 여전히 공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체불 임금 다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계약서 잘 확인하시고요. 네. 그런데 어르신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돈도 안 받으시고. 이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할 일이 없는 은퇴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셨구나. 어떤 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이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다. 신문 코너에서 한국종합건설 후속 기사를 읽고 있었다. 한국종합건설 임직원 대부분 교체. 새로운 기업 문화 조성. 정부 기업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침. 시민들 정의의 제보자에게 감사 표현 이어져. 이정호는 기사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원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점 사장이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일이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보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일까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옳은 일이 뭔지 아는 평범한 사람이겠죠. 집에 도착한 이정호는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다. 한국종합건설 사건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최재훈 전 전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과징금 50억 원을 내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른 건설 회사들도 자체 점검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정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제대로 되어가는군. 3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에서 이정호는 여전히 시민들을 도우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이제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다. 법률 상담소 이정호 선생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냥 은퇴한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법학과 학생인데요. 선생님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정의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니야.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하는 거지. 작은 것이요? 규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야. 그게 정의인가요? 그래. 그런 것들이 쌓이면 큰 정의가 되는 거야. 반대로 작은 규정도 안 지키는 사람이 큰 법을 지킬 리 없고.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뭐요? 이 사회가 나를 키워줬잖아.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지. 그날 저녁 이정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도왔다. 임금체불, 임대차 분쟁, 소비자 피해. 다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다. 한국종합건설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때의 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일에 분노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사람들은 나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다. 내일도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든 이정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정의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